다릅니다. 마을에서 보물찾기라도 하듯 신난 사람들. 다르죠. 태백시 장성동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 비엔날레가 열렸는데요. 지역 작가와 외부 작가가 함께 이 마을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태백의 한 병원 앞 등나무에 실로 뭔가를 엮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곤 그 위에 도자기를 거는 설치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배주현 작가입니다. 사실 이 안에서 하얀색 도자들은 전부 다 굽지 않은 도자예요. 그래서 아마 전시가 끝날 때쯤 되면 비가 오거나 어떤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랬을 때 이 도자들은 떨어져서 형태가 이래도 형태가 온전해 보여도 물에 젖으면 다시 흙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비가 오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라짐과 순환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이번 비엔날레엔 총 6명의 작가가 참여. 각자 두 곳의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 집이에요, 진짜로. 아마 이 집이 거의 70년 가까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70년 세월이 아마 이 안 곳곳에 어떤 곳은 뭐 중간에 생겨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사라진 것도 있고 그런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이 이 집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물건이 있을 때는 사람의 살아왔던 과정이 보이는데 그 물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 날당은 올해가 두 번째 전시입니다. 옛 경찰서 막루가 올해 역시 전시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백에서 이제 여기 리서치하면서 그 탄광 내부 거기에 어떤 그 차갑고 정서적으로는 두렵고 어둡고 그런 것들이 가느다란 그 막장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이렇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제 작업도 기둥이 없으면은 이게 공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지만 이 내부에서는 저는 막장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었거든요. 신예선 작가는 제주에서 왔습니다. 작년부터 태백을 오가며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우리는 이런 작가들을 관계 작가라고 부르죠. 제가 이제 벌써 작년 올해 오가면서 어느덧 정서적으로 진짜 관계 인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랑 애착도 많이 생기고 이 동네의 아름다운 곳곳이 너무 눈에 이렇게 막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좋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멸 안 되고 잘 유지되고 어떤 다른 산업이 좀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탄광은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제주에서 온 작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다슬 작가의 파파야 작업은 러시아의 폐광 지역인 카디크찬과 연결해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폐광 마을과 장성을 연결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차가운 땅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뜨거운 열매를 심어놓고 열매가 열리기를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뭐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습도 체크도 하고 온도 체크하고 빛도 조절을 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12월까지 열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비엔날레 날당의 출발도 제주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기획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를 타고 제주도를 돌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주 비엔날레를 보고 어딘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에서 제가 이런 거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싶다. 우리 마을 친구들도 이런 걸 참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게 사실 비엔날레 처음이었습니다. 장성에 사는 아이들이 하교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PC방입니다. 그런데 이곳 지하에 비엔날레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하고 페인트를 칠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저는 여기 장성, 화장성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청소년들이 장성에서는 뭘 하는지를 여쭤봤었는데 지금 전시를 제가 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지하 이 건물에 PC방이 있는데 그 PC방에 아이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PC방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여기 장성 친구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전지 작가 역시 2021년에 2달 남짓 태백에 머물며 작업했던 관계 작가입니다. 이번엔 지역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만화로 담아냈는데요. 학생들이 하장성에서 장성까지 걸어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 대화 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보여지는 장성과 하장성, 황지천의 배경들, 그 시간이 좀 잘 드러나게 풍경을 좀 묘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을지로에 사라진 상점 간판을 탁본으로 전시했던 정희우 작가는 이번이 2번째 비엔날레 전시입니다. 석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나무가 땅에 묻혀서 오래 있으면서 압력과 열을 받아서 이제 석탄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막 4, 5억 년 후에 그 칼로리를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되게 큰 시간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좀 다르게 보이고 내가 나무가 달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인가 나무를 좀 다시 보게 하는 방법으로 나무에 대한 인식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올해는 석탄의 기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무와의 연관성을 발견하며 나무 탁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특별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황재순 씨입니다. 그는 지역 곳곳의 용출수를 찾아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관심이 없지만 사실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지역 곳곳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건 물론 물은 활발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아무도 안 쓰고 버려졌지만 마을이 최초에 생기기 위한 이유를 제공한 마을의 공동 수도 같은 거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황 작가의 작업이 더 빛을 발하는 이유는 아마도 공간 자체가 지니는 매력이 더해지는 덕분일 겁니다. 탄광 지역 목욕탕은 예전에 듣기로는 아이들이 막 흙바닥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그때는 공중 목욕탕 다 했기 때문에 개인 목욕이라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들만이 목욕을 하고 올 수가 있었어. 검댕이를 다 씻고 오면은 멀리서부터 이제 아버지들이 퇴근 시간이 되면 비누향이 났대요, 마을에. 아,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시는구나. 그거를 이 비누향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합니다. 하루 2차례 진행되는 도센트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주민들의 일상이었던 공간에 6명의 작가가 들어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을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과 주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는데요. 늘 반복되던 일상의 공간을 새로운 세계로 열어준 비엔날레 날당. 2년 후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가을볕을 조명 삼아 탁 트인 야외에서 감상하는 미술 전시회. 그리고 푸른 소양강을 무대 삼아 흥에 몸을 맡기는 재즈 콘서트. 예술로 가득한 인제의 가을로 떠나봅니다. 네, 여러분, 온 세상이 단풍으로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이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예술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 무렵 인제에서는 푹 무르익은 다양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특별한 미술과 음악의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예술의 현장은 하늘 아래 펼쳐진 야외미술관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인제 박인환문학관 일대에선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이 열리는데요. 가족과 함께 산책 나와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미술의 세계. 특히 실내였다면 한꺼번에 만나보기 힘들었을 대형 조각상을 이렇게 수십 점 감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조각은 360도 다른 모습과 특유의 촉감을 느끼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진아 씨, 조각을 이제 어떤 작품인지 유추하면서 보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각상 이름 맞히기 퀴즈를 할 거예요. 어이 수박 먹자라는 조각을 찾아주세요. 어이 수박 먹자 제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갈까요?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아니에요? 이거? 작가님! 저를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수박바가 여기 딱 있는데. 어이 수박 먹자. 이 돌로 그 아삭함과 촉촉함을 표현한 게 너무 신기하기는 하네요. 여기 보면은 씨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 디테일. 회기라는 작품을 찾아주세요. 회기요? 회기. 첫 번째 문제와 달리 갑자기 어려워진 두 번째 문제. 대체 이 많은 작품 중 회기는 무엇일까요? 뭔가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긴 작품일 것 같은데 조각마다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야 하는 고난도 문제. 과연 김진아 리포터의 선택은? 딱 이렇게 봤을 때 이 소년이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별 3개짜리 정답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과연 이번엔 맞을까요? 영어인데? Nope. 이미지네이션? 제가 사실 2순위가 있었어요. 바로 2순위로. 저의 2순위는 이겁니다. 이 작품. 이불 속에서 나온 오늘 아침 내 모습인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과연 이번엔 맞을까요? 회기! 정답입니다. 일명 망치질 조각가라는 별명을 지닌 장국보 작가의 작품인데요. 마침 가을 여행 중 전시회를 찾아온 장국보 작가의 가족. 우연히 만난 작가님께 직접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북 영주에서 가지고 온 돌입니다. 영주석인데 굉장히 거칠고 입자는 고운데 그 깨기가 만만치 않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돌을 좋아합니다. 떨어져 나간 자국들이 굉장히 그 날카롭고 거친 맛이 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 돌을 많이 씁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는 자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막 괴로운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누구라고 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가끔은 그 제 유전자가 좀 섞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님 많이 모델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힘도 빌리지 않고 엄청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시고 상처도 많이 나시는데 그런 노고가 그대로 담긴 작품이라서 정말 앞으로도 더 멋진 작품 활동하실 거니까 기대하시고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별 5개짜리 문제는 꽃의 노래라는 작품을 찾아주세요. 꽃의 노래. 감독님 이거 꽃이 노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Nope. 또 틀렸네. 감독님 진짜 찾았어요. 밧줄을 찾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볼게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꽃의 노래! 정답입니다. 진짜 찾았다. 꽃을 조각한 작품은 아니지만 튼튼한 밧줄처럼 인간도 공동체로서 한데 뭉치면 결실을 맺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에서는 이렇게 투표로 관람객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많은 표를 받은 작가에겐 작품상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나도 투표했어요. 그야말로 관람객이 주는 상이네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투표한 거는. 어떠세요? 직접 이렇게 투표까지 하셨는데. 본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드넓은 소양호를 건너 인제군 남면 관대리로 가봅니다. 이곳은 한때 호수에 가로막힌 오지마을이었는데요. 요즘은 재즈의 고장이 됐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율 들리시나요? 저희 도서관 앞에서 미술 산책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음악이 흐르는 강가에서 특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음악을 즐기러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을은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계절. 마을 주민이 색깔도 고운 입장 팔찌를 채워줍니다. 예쁜 굿즈 엽서는 서비스. 야, 저 엽서도 받았어요. 빨리 이제 음악 즐기러 가볼까요?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고 있는 공연과 캠핑과 미식이 어우러진 예술축제입니다.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뮤지션들의 라이브에 매년 출석 도장을 찍는 마니아층이 생겼을 정도라네요. 재즈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자유로움. 관대리에서 음악을 즐길 때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흥겨우면 몸을 흔들고 아는 노래면 자유롭게 따라 부르고 자기 방식대로 추억을 남기면 됩니다.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쪽에 귀촌을 하고 보니까 관대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불구하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관대리 외부에 좀 알리고 또 저희 동네 귀촌하신 셰프님이 계셔서 맛있는 음식하고 이 풍경하고 어떻게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음악 감독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3회차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알게 돼서 여기 왔는데 일단 경치부터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음악도 너무 신나고 그다음에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어감과 동시에 소양호도 황금빛 석양으로 물들어갑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밤에는 달빛이 조명이 되는 관대리의 호숫가 무대. 마치 축제의 밤을 맞이하는 듯한 브라스 밴드의 연주에 관객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춤추기 시작하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마칭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소통이겠죠? 늦게까지 재즈도 즐기고 또 꾸준히 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포근하고 이게 촌캉스스러우면서도 너무 편안하고 되게 좋은 공간이어서 이런 행사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술의 계절 가을. 아름답게 물드는 자연 속에서 미술과 음악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 여러분도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가슴 속 예술의 꽃을 피워보세요. 산적구물 좋은 영월에 나와 있습니다. 영월에 오면 유명한 것들이 참 많죠. 영월에 가면 장릉도 있고 포도도 있고 바로 이거 콩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영월 콩을 만나러 왔거든요. 맛도 좋고 품질 좋은 영월 콩으로 어떤 요리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콩닥콩닥 뛰는 가슴 안고 바로 출발해 볼게요. 가시죠. 콩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영월콩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된다. 맛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영월콩으로 만든 별미의 향연.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영월콩으로 만든 별미를 맛보기 위해 찾은 산속의 한 식당. 주방에서는 나물 손질이 한창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 영월콩의 비밀을 콩 요리의 비밀을 파헤치러 왔는데 네. 일단 콩이 안 보이네요. 웬 풀만 보여요. 요거는 또 그 산야초 제철 샐러드 끓인데 여기에도 청국이 올라가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샐러드는 소스 맛으로 먹는 거. 쓴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샐러드 소스 때문에 쓴 걸 모르고 속아서 드세요. 우리 그 토종 달에 유기농으로 농사하고 있거든요. 토종 다래 소스로 버무린 제철 산야초에 영월 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올려주면 샐러드 완성! 이제 다음으로 만들어 볼 음식은 콩 요리의 대표주자 두부인데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일단 콩 하면 또 두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기본이 두부죠. 오, 네. 아니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두부를 만드세요? 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좀 두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 부드럽기도 해요. 부드럽기도. 네. 두부를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기 위한 이 집만의 비법. 바로 이 들기름인데요. 저희가 짠 들기름으로 두부를 이렇게 만들 때 넣게 되면은 두부가 일단 들기름의 고소함도 살아나고 또 이렇게 거품이 생길 때 들기름이 또 거품을 또 삭혀주는 역할을 하니까. 들기름 넣은 콩물에 간수를 2번에 걸쳐서 천천히 부어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 완성! 이어지는 요리는 생비지가 들어간 떡갈비인데요. 다진 닭고기에 감자, 표고버섯, 양파, 생비지를 넣고 반죽해서 하루 숙성한 다음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냅니다. 이렇게 비지 품은 떡갈비와 천국 산야초 푸성기 샐러드, 직접 만든 두부까지 영월 콩으로 만든 근사한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월 페스티벌 별미상.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다시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요. 네. 이걸 맨 처음에 우리가 별미상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딸내미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중복도 되나 보다. 영월의 대표 농산물 콩을 주제로 열린 2025 영월 보감 요리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별미상을 거머쥔 조금숙 대표. 장을 비롯해 영월 콩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리하면서도 이 영월 콩이나 영월의 농산물들이 우수하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그럼요. 특히 우리 영월 쪽에는 그 기온차가 크고 또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콩을 이용해가지고 메주를 쓰잖아요. 써보면은 그 메주 맛이 틀려요. 물만 부으면 뚝딱 완성되는 구수한 된장국도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제철 산야초에 단백질 끝판왕 두부에 직접 담근 장으로 맛을 낸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요리들. 건강밥상이 따로 없죠.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오는 것 같은데요. 직접 만드신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 잘 맛 못 보실걸요? 다른 데서는 엄청 깊고 상큼하고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 표현할 수 없는 맛이라 저도 직접 느껴봤는데요. 산야초 샐러드는 새콤달콤 쌉싸름한 맛이 아주 잘 어우러졌고요. 두부는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더라고요. 비지 품은 떡갈비도 슴슴하면서 담백한 게 딱 제 취향이었는데요. 별미 인정. 별미상 요리를 맛봤으니 이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요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이쪽에.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영월 요리 페스티벌에서 대상 받은 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잘 찾아왔나요? 예. 오,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상. 감사합니다. 2025 영월 보감 요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차지한 요리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뽀얀 육수를 부어준 다음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부추, 당근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완성! 대상을 받은 요리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과정이 너무 간단하던데요? 정말 그게 다 맞죠? 그래도 어려워. 아 그래도 어려운 요리예요? 그럼. 오, 어떤 점이 어려운 거예요? 재료. 아 재료. 이 집 두부전골만의 특별한 재료는 바로 영월잣.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두부전골은 보통 이렇게 빨간 국물이잖아요. 고춧가루하고 새우젓하고 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잣을 넣어서 뽀얀 두부전골은 처음 봐요. 근데 보기에는 요래도 참 먹어보면 진짜 이렇게 반할만. 그래요? 느낌. 너무 궁금한데요? 나 너무 궁금하니까 이 뽀얀 국물부터. 어머 맛있어. 밭에서 나는 고기 두부에 귀한 잣까지 들어가니까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리 과정은 진짜 간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게 좀 신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영월콩, 영월잣 이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게 아닌가. 맞죠? 오. 왜 음식은 재료가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리적 표시를 받은 맛 좋고 품질 좋은 영월콩에 깊은 풍미와 진한 고소함을 자랑하는 영월잣까지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신랑이 이제 따갖고 오면은 이제 저기 가서 이제 탈곡해가지고 와서 또 방앗간에 가서 방아하고 그래서 이제 잣을 이제 조달해주면 나는 집에서 이제 이게 요리를 하고.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잣 두부전골. 아니 잣 두부전골을 먹으러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네, 등넘어 태백에서 왔습니다. 예. 두부 전골 자체는 맛있는데 그 잣을 넣으니까 또 구수한 맛도 있고. 다시 한번 대상 축하드리고요. 아니 이 콩과 잣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맛있게 해주실 거죠? 네. 앞으로 뭐 바라는 점 있으세요? 바라는 점은 이제 내가 성심성의껏 음식을 만들어 갖고 손님들이 맛있다라고 할 때까지. 청정한 자연과 기후, 토양이 빚어낸 최고의 명품. 영월콩으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즐겨봤는데요. 영월콩의 맛있는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영월콩이 최고! 한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해준다는 장승 아시죠? 그 장승이 2025년도에도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거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자, 장승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스마트폰에 AI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장승 세우던 날의 풍경 만나볼까요? 높은 산과 넓은 호수로 둘러싸인 곳,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장승문화제에 공연하러 왔어요. 근데 장승문화제는 어디서 펼쳐지나요? 여기 아니고요. 네.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조교리라고. 장승문화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이 근처라 그러지 않았나? 근데 가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장승문화제가 펼쳐지는 조교리로 같이 출발! 렛츠고! 행사를 위한 장비들과 악기까지 배에 실어봅니다. 같은 북산면 마을이지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조교리. 근데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한번 배를 타고 들어가 보는데 와, 진짜 너무 이쁜데요? 이런 곳은 없어요.
산과 물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멋진 경치를 보면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데요. 아, 예쁘죠? 네. 그럼 다굴 해야지, 다굴. 괜찮아요. 입맛이 씁쓸한 것 같아. 너무 예쁘세요? 이야, 신비하기도 하고 멋진 풍경으로 반기는 조교리.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육지 속의 섬이 된 마을인데요. 소양강댐이 꼭꼭 숨겨놓은 보석 같은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승문화제. 문화마을 지원 사업 온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온다의 뜻이 그 켜다와 모인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문화 소외 지역에 그 예술을 연결하고 예술 단체와 연결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우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승. 행사 전날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정성스레 깎아뒀습니다. 북산면 조교리에 네. 장승이 이제 딱 들어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북산면을 드나들면서 보니까 한 10년 전에 세웠던 장승들이 다 쓰러져가고 학교 앞에도 흉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온다 사업이 뜬 거를 보고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장승 세우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첫 해는 추곡 1리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오항 1리에서 했고 그다음 작년에는 북일리에서 했고 올해는 조교리에서 지금 4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교리를 지켜줄 장승 세우러 함께 가볼까요? 신나는 길놀이로 문을 열어봅니다. 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길놀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승문화제 의미를 더하고 흥을 북돋워주는 길놀이! 북산면 주민들이 꾸준히 연습해온 농악으로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지는데요. 신나는 가락에 조교리 주민들도 덩실덩실 저절로 신이 납니다. 아니, 그런데 장승에 뭘 뿌리시는 거예요? 아, 부정을 사지 말라고 뿌려주는 거래요. 아, 소금을? 네네. 안 살 것 같아요? 아,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장승님 체단을 하려니 얼씨구. 두 분이 필요하십니다. 두 분이 필요해요. 신랑 신부가 필요해 지금. 저기 각시 있어요. 신랑 하셔야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은데. 아니 우리 아들인데. 자, 우리 장승머리에다가 한번 묶어 보실까요? 장승을 세우기 전 머리에 붉은색, 푸른색 천을 묶는 절차입니다. 더 멋있어졌네요. 신랑 신부 맞죠? 얼떨결에 신랑 신부가 된 주민도 맞절. 이렇게 장승님들의 혼례식도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올라타기에 제일 큰 축제 같아요. 그리고 저희 마을이 장수, 건강, 행복이거든요. 저희 마을에 오셨으면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님들이 100년 해로 하면 우리 마을이 100년 동안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멋지게 민요 공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하던 조교리 마을이 장승 혼례식으로 시끌벅적. 구성진 민요가락이 흥을 돋우는데요. 신난다 신나 알쏘.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어요. 새 신랑을 맞으셔서. 네. 기분이 어떠신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이 좋다. 나 100살까지 살 거예요. 아이 좋다. 자, 드디어 새로운 장승을 세워봅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장승을 세우는데요. 힘은 들지만 마을의 안녕과 전통을 잇는 시간. 뜻깊은 것 같아요. 네네.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을이 되게 안정되고 잘 될 것 같은 기분. 네. 부자되실 것 같은 기분? 네네. 마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유쾌한 표정으로 우뚝 선 장승 한 쌍. 아주 듬직한데요. 조교리에 가면 가장 먼저 반겨주겠죠?
조교리 주민일동 상가 아레나이다. 누리산 마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상과 들을 지키시는 신령님, 오늘 최고의 길이를 맞아 술과 과포를 정성껏 진설하여 제를 올리오니 흠양하시고 누리산 마을의 기원을 들어주소서. 새로이 세워진 장승이 마을을 잘 지키도록 빌어주는 장승고사.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건강, 가족 건강. 가족 건강? 네, 뭐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가족 건강이 건강 소원 빌었어요.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아이 그래도 덜 건강하려고. 오지마을로서 외지에서도 많이 알 수 있고 또 귀농귀촌할 수 있게 제일 많이 우선 인원이 없다 보니까 마을의 주민이 그래서 이런 계기가 돼서 마을의 주민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누렸으면 좋겠다. 네네. 누리산 마음을 누리삼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악기 들고 산 넘고 물 건너온 오항리 주민들의 축하 공연 시간. 북소리에 맞춰 한바탕 댄스 타임이 펼쳐집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저 장승이 우리 마을을 잘 지켜주겠죠? 예. 화이팅! 누리산 마을의 건강한 행복이 계속해서 쭉쭉 화이팅! 요즘 왜 이런 우리 문화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거를 찾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데가 있으면 참 고맙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을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정말 우리 거를 잘 지키는 이런 마을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장승,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뚝 솟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숨결과 전통을 이어가는 조교리, 이미 마을의 단합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싶은 얼굴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기억하는 건 정말 소중한 사람의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얼굴들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특별한 전시에 초대가 됐거든요. 얼른 보러 가시죠. 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얼굴, 잊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사라져가는 생명, 멸종위기 동물을 기억하는 이가 있습니다. 초상화로 기억하는 얼굴, 윤기원 작가의 개인전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문마급 후용리의 작은 마을. 오래된 농기계 창고가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엔 예술이 피어나고 그 안엔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머물고 있죠.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진행됐는데요. 아니, 제가 항상 주변에 문화 공간이 없다고 좀 징징대는 편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멋진 문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좀 독특한 공간 같거든요. 네네. 아마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놀랬을 거예요. 들어오면 다르니까. 사실 여기가 원래는 마을에 있는 농기계 창고인데 시골의 작은 미술관 만들기 프로젝트로 이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저희 팀이 같이 좀 시골 같은 데는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주민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 미술관은 마을 속 예술의 쉼터인데요. 작가들이 상주하며 일상의 풍경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갤러리이자 예술과 마을이 함께 자라는 공간이죠. 저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막 후용리야 워낙 예술적인 그런 동네로 유명하지만 얼마나 많은 작가님들이 어떻게 계신 거예요? 총 저희가 여기는 한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명은 다른 데로 또 가셔가지고 총 저희 2명 작가가 여기 작업을 하면서 상주하면서 작업하고 여기 전시도 또 하고 있어요. 현재 총 2명의 작가가 이곳에 상주하며 창작과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루의 대부분을 자연과 함께하며 예술로 호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작품 진행 중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좀 다른 또 전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작업을 좀 진행 중이라서 지금은 원래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인물 시리즈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인물에 관심을 가진 거는 뭐 저도 이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좀 그런 인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관계들이 분명하게 어떤 인연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기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잘하는 방법이 이제 그림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윤기원 작가는 원래 인물 초상화를 그리던 작가인데요. 사람의 얼굴에서 출발한 관심이 점차 멸종 위기 동물로 향했죠. 그럼 혹시 다른 한 분 작가님은 어떤 작가님이실까요? 옆에 이제 옆방에 또 계시는데 그 작가님은 또 엄청 또 재밌는 작업을 하세요. 그분은 약간 산수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약간의 우리가 좀 정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그 물건에 혼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또 표현해가지고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함께하는 또 다른 작가가 있으니 산수몽을 주제로 작품을 그리는 이재열 작가인데요. 네, 작가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는 산수몽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 이재열입니다. 작가님 작품 수가 지금 상당한데 주로 어떤 작품들을 그리세요? 제 작품은 이제 산수몽이라고 꿈꾸는 산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자연이 생각하는 어떤 꿈꾸는 산수.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꿈꾸는 산수와 자연 자체가 스스로 자기들이 꿈꾸는 산수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 상상하는 것들 그런 캐릭터들을 만든 풍경에 다시 넣어가지고 얘들이 살아가는 그냥 새로운 세상이죠 따지면. 이 후영리에 있는 이 후미술관 네. 어떤 공간이라고 좀 상징적으로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시골에 이렇게 미술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계획 전시가 있고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밖에 갤러리에 그림을 이렇게 한 번씩 그려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업실에 있는 그림과 갤러리에서 걸려있을 때 작품의 느낌이 이제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갤러리에 붙여놓고 이제 전시는 아니지만 계속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오시면 발표 안 된 작품도 가끔씩 볼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드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술관의 아늑한 분위기를 즐긴 후 벽면 가득 걸린 초상화 전시를 감상해 봤는데요. 호랑이, 사자, 판다, 곰까지 작품 속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죠.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인물 초상화를 그리시다가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동물 얼굴을 그리셨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제 친구랑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제가 호랑이 띄고 하다 보니까 호랑이가 사실은 멸종위기 동물이다. 근데 제 나이도 약간 어떻게 보면 미술계에서 약간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지 않냐 그런 농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깐만 멸종위기 동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디지털 페인팅으로 이제 하나씩 그려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을 한 번쯤은 그래도 뭔가 전시를 열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 이제 어쨌든 페인팅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사실 이 마을 한가운데잖아요, 후영리.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후영리 주민분들은 이 옆에 극단도 있고 문화적 소양이 굉장히 높고 또 눈이 높으실 것 같은데 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좀 어떻다고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문턱이 낮으셔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그냥 싹 들어오세요. 뭐 일 보다가도 지나가다가 진짜 참 질문들이 좀 남달라요. 네.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색감이 좋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물어봐요.
이거 얼마야? 뭐 하고. 윤기원 작가의 그림엔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삶과 생명을 이어주는 기억의 초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제가 이 정도의 여운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게 될지 몰랐어요. 네네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이 동물 시리즈는 사실은 계속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또 계기로 제가 풍경 작업도 이제 곧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인물이나 동물에 좀 더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들 인물 중심이었는데 좀 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다시 보게 되면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 특별 전시가 끝나게 되는데요. 작가님께서 네네.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을 우리 좀 기억해주면서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이든 사람이든 서로 기억하면서 그렇죠. 더불어 살자. 네. 그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온기를 그림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윤기원 작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